미국이 손을 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닫은 문이 어딘가에서는 아직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한국은 제 계산에 없었습니다. 의학은 국경을 넘지만 이 기술은 보통 중심으로 모이기 마련이니까요. 한국, 게다가 지방병원, 그런데도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병원에서 생존 새벽 4시 팩스를 보냈습니다. 기대 없이 쉬운 저선 기니 없이 설문에서 3일 후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Narrated by Yedrum. 그건 단순히 미국이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여는 말이었습니다. 무산, 네서머 셔르닌. 그 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서 불가능으로 끝난 이야기가 왜 한국에서는 끝나지 않았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절대 움직이지 않던 제 결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월 6일 11시간 40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58분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한 지 58분째였죠. 예상 시간은 최소 3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냄새가 없었어요. 1시간도 안 된 수술에서 피냄새가 없다는 건 수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갑이 깨끗했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이 말이죠. 리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빴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건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제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빅터리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죠. 제 직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숫자로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판단하죠. 수술 성공률 30%, 예상 소요시간 3시간, 회복기간 6주.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58분 만에 수술이 끝났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개복을 했고 관문맥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어서 우회로를 만들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진행하면 수술대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수술을 중단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완화 치료를 권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완화 치료라는 단어를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번 들었죠. 하지만 수술실에서 막 나온 의사의 입에서 그 단어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병원은 워싱턴 의과대학병원이고 미국 동부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배에는 새로운 봉합선이 있었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이었죠. 하지만 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1시간 15분 전만 해도 저는 30%라는 숫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0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0%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11월 중순치고는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이 섞여 있었죠. 의료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병과의 싸움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병력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첫 진단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한 곳에 모아야 했습니다. 수술 기록, 병리 결과, CT 영상, 혈액 검사 수치까지 전부 말입니다.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A4 용지 6장 분량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수치를 표로 만들고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이 자료가 제 아내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내 다른 병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병원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죠. 동부의 2곳, 서부의 1곳, 중부의 1곳을 선택했습니다. 모두 췌장암 치료로 유명한 곳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보스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없습니다. 완화 치료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병원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역시 같은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5일이 걸렸습니다. 간문맥 완전 폐쇄 상태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삶의 질 관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카고였습니다. 답변은 더 빨랐습니다. 2일 만에 왔죠. 해당 케이스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 다른 의사, 다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단어만 조금씩 달랐을 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별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시스템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제 아내를 치료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였죠. 의학적으로는 정확했을 겁니다. 간문맥이 완전히 막혔고 재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과 완전히 불가능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네 번째 병원에 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같은 자료를 보면 같은 결론이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황달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간호사가 진통제를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4곳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완화 치료를 받으라고 말이죠.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근거도 있었고 통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으니까요. 성공 확률이 낮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면 환자를 받지 않는 거였죠.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국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황달이 심해졌고 통증도 증가했죠. 진통제 용량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간문맥 재건, 불가능 수술, 췌장암 말기, 해외 치료 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입력했죠. 나오는 건 비슷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통계, 생존율, 완화 치료 안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을 멈추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12월 첫째 주 새벽 3시였습니다. 또다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미국서 포기 판정, 부산병원서 생존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2021년 사례였습니다. 캐나다 교포 환자가 현지 병원 3곳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암이 간문맥까지 침범한 상태였죠. 그 환자가 한국으로 왔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 절제와 함께 간문맥 재건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 8시간, 절제 범위, 인조혈관 사용 여부까지 나와 있었죠. 환자는 수술 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이 낯설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의 지방병원이라는 게 의아했죠. 홍보 기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됐거나 일부만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도 정확했고 수술 과정도 상세했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지 않았죠. 저는 그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규모가 크지도 않았죠. 미국 병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미국 병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실제로 했다는 거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의료 시스템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서울도 아닌 부산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안 된다고 한 걸 한국 지방병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안 하면 확률은 0%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다면 0.1%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였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병력 자료는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팩스로 보내는데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잃을 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병원 웹사이트에서 팩스 번호를 찾았습니다. 국제 팩스 보내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병력 자료를 영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팩스기에서 용지가 천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1장, 2장, 3장. 총 6장이 전송됐습니다. 송신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뭔가 한 것 같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냥 했을 뿐이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팩스 6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말이죠. 팩스를 보낸 후 저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병원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외국인 환자의 자료를 받고 답장을 보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국 병원들도 거절했는데 한국 병원이라고 다를 리 없었죠. 아내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황달이 심해져서 피부색이 점점 더 노래졌습니다. 눈의 흰자위도 노란색으로 변했죠. 통증도 증가했습니다. 의료진은 진통제를 또 늘렸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4번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말이 줄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죠.
별 의미 없는 일이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팩스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둔 팩스기였습니다. 새벽 5시에 팩스가 온다는 게 이상했죠. 내려가 봤습니다. 용지 한 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팩스였습니다. 부산 그 병원에서 보낸 거였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제 병력 자료를 검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We can try. 조건도 없었습니다. 보장도 없었습니다. 성공 확률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볼 수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미국 병원들의 답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완화 치료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병원은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팩스를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12월 초의 새벽은 길었죠.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봤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장담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냥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도 시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까지 비행시간, 입국 절차, 병원 이동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아내의 현재 상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지 생각했죠.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리스크는 컸습니다. 비행 중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수술이 안 될 수도 있었죠. 최악의 경우 낯선 나라에서 아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 가면 0%였습니다. 가면 최소한 0.1%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였죠.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확률로 세상을 봅니다. 0%와 0.1%는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아니었죠.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팩스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답이 왔어요. 아내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12월 15일 출발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병원 담당 의사에게 한국행을 말했을 때 그는 반대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위험성을 설명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여행용 진통제 처방전을 써주며 조심하십시오라고만 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6시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이게 맞는 건지 말이죠.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편이었죠. 이륙 후 6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보다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잘 듣지 않았죠.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고 맥박을 재고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없었죠. 남은 8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호흡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1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바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KTX로 서울역까지 다시 KTX로 부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약된 날은 이틀 후였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병원이었습니다.
표지판이 한글로만 쓰여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죠. 영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간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왔고 수술 예약이 있고 아내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호출됐습니다. 영어를 했습니다. 아내를 진찰하고 혈액을 뽑고 영상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요? 수술하기엔 위험한 수준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자료에는 이 정도까지 나빠지지 않았는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못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집중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안 되면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집중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링거, 약물, 영양제가 하루 종일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혈액 검사를 했죠. 수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첫째 날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둘째 날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며칠 더 해보면 안 됩니까? 해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종양이 더 커집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끌면 암이 진행되는 거였죠. 넷째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적어도 익숙한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올랐습니다. 조금이지만 분명히 올랐죠. 여섯째 날 더 올랐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치가 더 오르면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떨어지면 불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1월 6일로 잡겠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1월 6일 오전 7시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의자 6개, 벽에 걸린 시계 하나. 다른 보호자 3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가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전 9시쯤 수술실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 수술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둘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비명은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은 2명의 보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으니까요. 오전 11시 통역사가 왔습니다. 수술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다고 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출혈은 없습니까? 지금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나중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죠.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6시간째였습니다. 예상 시간의 절반을 넘긴 거였죠. 복도에서 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뛰는 소리였습니다. 혈압 떨어졌어요. 한국어였지만 그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말이든 비슷했으니까요.
의료진 서너 명이 수술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통역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 8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 최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이미 떠났죠. 한 명은 울면서, 한 명은 웃으면서, 한 명은 무표정하게. 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수술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그 뒤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급박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고 쓰여 있었죠. 안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빠른 신호음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소린지 나쁜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 하십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하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 5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 최대 시간도 넘었습니다. 통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리 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 재건 중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혈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통역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꽤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꽤라는 단어, 하지만이라는 단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11시간째였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4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죠. 통역사가 옆에 왔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 문장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12지장, 소장 일부, 담관, 담낭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관문맥 재건을 했습니다. 인조혈관을 사용했습니다. 문합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성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요. 출혈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제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식은요? 아직 마취 상태입니다. 깨어나는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의사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라는 단어, 아직이라는 단어,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안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요. 오후 7시 50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죠. 5분만 가능합니다. 환자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6개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맨 안쪽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에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팔에 링거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었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11월 14일 워싱턴에서 포기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8분 만에 수술이 중단됐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 부산에서 11시간 40분의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절제면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했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11월엔 0%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을 봤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죠.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름도 몰랐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2번 오전과 오후에 5분씩 면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 아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셋째 날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쥐었습니다. 넷째 날 입에서 튜브가 빠졌습니다.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 한 단어였지만 목소리였습니다. 여섯째 날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에요. 한국. 일곱째 날 1월 13일 오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통역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절제면이 깨끗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절제한 조직 경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장. 2달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림프절은요? 전이가 있었던 림프절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주변 림프절은 깨끗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면 됩니다. 추가 항암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술로 끝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complete resection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미국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영문 소견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 의과대학병원 담당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술 기록과 조직 검사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병원 정말 한국지방병원이 맞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말이 없었으니까요. 결과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겁니다. 걸을 수는 없었지만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었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2월 초 의사가 퇴원 날짜를 말했습니다. 2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한 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3개월 후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월 15일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부산의 2월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길 잘한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인천공항을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추적 검사를 위해서였죠. CT를 찍었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재발 징후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십시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정확했을 겁니다. 관문맥 완전 폐쇄, 재건 거의 불가능.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았죠. 그냥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적을 믿지 않습니다. 병원 크기도 명성도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봅니다.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인가. 부산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